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상상만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전 세계 증시는 올라가더니 우리가 열리려고 하니까 미국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증시 잘 방어가 되는 모습이라 이 정도면 오히려 좋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라고 대체 거래소가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한 가지 바뀌는 게 바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스톱 지정가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호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놓거나 매도를 걸어놓거나 그리고 그 가격에 오면은 사지는 거 팔아지는 거 그게 딱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스톱 지정가라고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기름들 확인해 보시면 새로 생겼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어떤 창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도라면은 몇 개를 팔 건지 그리고 스톱가가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톱 지정가를 어떻게 쓰나 봤더니 직장인 기름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특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직장인이라고 말을 해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못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스톱 지정가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많은 사람들이 매수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혹시나 이 전 저점 58,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스톱 지정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스톱가를 58,000원에 적어놔요. 그러니까 전 저점 주가가 만약에 갑자기 쭉 떨어져 가지고 58,000원을 터치하는 그 순간 내가 설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 칸 밑에다가 57,000원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8,000원에 터치하는 그 순간 자동으로 제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갑니다. 바로 57,000원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가 되고 보통 우리가 이 전 저점이 깨지고 나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톱 지정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면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리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은 지금 매수하는 분들보다는 이 전고점 59,100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때 돌파할 때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이죠. 돌파 매매법. 그럴 때도 매수를 누른 다음에 스톱가를 59,100원에 적어 놓은 다음에 단가를 뭐 59,500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장중에 삼성전자가 59,100원을 딱 터치하는 그 순간 바로 매수가 체결되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톱 지정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길이 또 오늘 써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기름을 또 한 번쯤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또 하락했습니다. 왼쪽에 나스닥 차트가 이제 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때리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캐나다도 맞불 관세를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투매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8.6%나 급락했고요. M7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섹터도 수출 통제 강화 우려감으로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그 반면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의료, 관광, 부동산, 유틸주는 상승했고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재개 소식 속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 잘 방어해서 다행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깨깅하고 꼬리를 말았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트럼프가 관세 강행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오늘 입장을 바로 표명했는데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중국의 추가 10% 관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 측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관세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하지만 조속한 대화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붙이면서 아유 왜 그래 우리 그냥 잘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녹화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속보가 떠서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미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말도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관세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보도도 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 관련주, 식품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도 농산물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자세한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농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라고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성홀딩스 등 대두 관련주, 사료 관련주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당분간 요 친구들이 급등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편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양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양회는 중국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행사로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아직 불안정한 내수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역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주목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연 양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음입니다. 자, 큰 기호입니다. BTS의 J-Hope이 솔로 앨범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이어 BTS 멤버가 쏙쏙 복귀하면서 완전체 활동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엔터주의 관심은 아마 올해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이 3월달 이번 달에 방한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악재로 작용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한한령 관련주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 봤더니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성은 국민이라고 하죠. 무려 3.4조나 지금까지 매수 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은 쭉쭉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국민연금의 매수는 충분히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연기금이 8조까지나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1.9%밖에 안 됐는데 올해 목표 비중은 14.9%, 충분히 더 살 여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변수는 미국 증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덩치가 커지면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덩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장의 연기금 매수가 멈출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미국 주식도 오르고 한국 주식도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버핏은 옳다.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버핏. 미국 증시가 조정한 가운데 역시 버핏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래서 올해만 무려 13%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난리인데 여기는 따뜻하다는 거죠. 자, 다만 버핏의 포지션이 문제죠. 큰 하락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올해 큰 거 올지 개인적으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항상 큰 하락 다음에는 큰 폭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부자가 등장하는 게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하락을 제대로 두드려 맞는다면 그 기회조차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CK솔루션이라는 공모주인데요.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드라이룸, 클린룸 관련 기업이라고 하고 2차 전지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하며 전고체 관련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경쟁률 1000대 1을 넘겼으며 의무 확약이 무려 23%나 되고 NH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 하단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주 시장이 너무나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가총액도 크고 매력도 크지 않아서 이는 패스라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가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용산전자상가를 아무리 털어도 최신 그래픽카드인 RTX 5090은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구하려면은 정가의 2배를 지불해야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나라고 봤더니 그거 아니겠죠.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그래픽카드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통 과정에서도 약간 뻥튀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AI 패권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겠죠.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바이오, 그 다음에 네카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오는 요즘 보니까 혼자서 잘하고 있어서 네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탄핵 관련주로 잠시 관심을 받았다가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고 하면서 재차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보다 평균 목표가는 2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말이 맞다면 지금 사면은 20%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네이버는 보법이 좀 다릅니다.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그 목표치가 무려 40%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며 차트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또한 카카오는 쪼개기를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치 판단이 조금 어려운 기업인데, 네이버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의 지금퍼는 17이라서 비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보시다시피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3배나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월봉입니다.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땐 둘 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네이버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네카오 뭘 사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반반 사는 게 진짜 좋습니다. 아무리 카카오가 안 좋다,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오를 때 또 기가 막히게 쭉쭉 올라가는 건 카카오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역시 빅테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카오를 같이 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아니면은 네이버 2, 카카오 1 이렇게 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야, 역시나 막 금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줄 선다고 하는 그때, 결국 그때가 금값이 고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지난달 14일 금 가격이 최고가를 찍은 후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금은 횡보세를 보였지만 국내 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 기준 금 1킬의 현물 1g 가격은 1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역대 최고치인 지난달 14일 16만 8천 원에서 쭉 하락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표는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는 그때는 거의 끝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정세로 금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금보다는 다른 거를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을 사는 거는 진짜 안 되겠죠. 대체 투자 방법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홈플러스의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은 정상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야, 그 정도로 안 좋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카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고, 참고로 매장은 총 126개, 직원은 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드만삭스에서 미용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미용 시장 성장은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 중이라고 하고, 팬데믹 시기 때 크게 급등했다가 둔화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러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사 시장이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20대를 중심으로 보톡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며 결국 다시 미용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클래시스, 오른쪽은 APR이라는 기업인데 실적이 전부 다 괜찮죠.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도 뭐 나름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요. 굶어 죽는 사람까지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 미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갈수록 늙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월봉을 보면은 쭉 우상향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APR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올이나 파마 리서치를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친구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산다면 언제쯤 사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는 뭐 확실한 섹터 중 하나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산의 개가 정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